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역대급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388건 늘었습니다. 2.2% 증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가 31억에서 28억대로 내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3억 이상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가 세금, 대출, 임대 혜택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씩 팩트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양도세 중과란 뭘까요? 쉽게 말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제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 82.5%입니다. 양도 차익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 중과가 2022년부터 유예되어 왔습니다. 매년 1년씩 연장하면서 사실상 중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이 대통령은 SN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이었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년 연장될 거라 기대했는데 갑자기 출구가 막힌 겁니다. 두 번째, 대출까지 옥조다. 이 대통령은 2월 13일 SNS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 이게 원문입니다. 이건 세금을 넘어서 자금줄 자체를 죄겠다는 신호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다주택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신규 대출 수준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DSR 규제가 적용되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은 다주택자는 대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팔게 만들고 대출로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조이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등록임대 사업자 혜택까지 손질합니다. 등록임대 사업자란 집을 여러 채 사서 정부에 임대 등록을 하고 8년이나 10년 동안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사업자입니다. 그 대가로 취득세 감면, 종부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 혜택이 무제한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무제한으로 중과를 안 하면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도 의무기간 이후 무제한 중과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가 22,822호입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상당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금으로 출구를 막고 대출로 버티기를 차단하고 임대 혜택을 걷어내서 매물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3중 압박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정부 보완책 발표 하루 만인 2월 13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매물이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작구 3.9%, 성북구 3.8%, 강북구와 종로구 3.5%, 노원구 3.4% 순입니다. 강남 쪽은 더 극적입니다. 강남구 매물이 한 달 전 대비 10%, 송파구는 무려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매물이 512건에서 778건으로 52% 폭증했습니다. 급매만 99건입니다. 호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전용 110제곱미터는 지난해 말 대비 5억 원이 빠진 30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잠실 엘스도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빠졌고 압구정 현대 3차는 한 달 새 매물이 47% 늘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가 100.77로 40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매수 우위, 100 이하면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은 매수와 매도의 힘이 거의 균형 잡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매물 증가가 진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세 둔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기 수요가 상당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샀던 무주택자들이 매물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정부가 무주택 갭 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무주택자라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야 해서 불가능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혜택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주택자가 사거나 매도자가 1주택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셋째, 전세가율을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0.92%입니다. 강남구는 37.7, 서초구 41.6, 송파구 39.4%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면 매매가의 절반 이하, 강남은 37%만 현금으로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합법적 갭투자의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첫째, 민간 임대 물량이 줄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 혜택이 줄어들면 임대사업자가 매물을 던지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격이 빠지면 무주택자들이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자가 관망하면 거래 절벽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최고 82.5%. 추가 연장은 없습니다. 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도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 등록임대 사업자의 영구적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올해 서울에서만 22,000여 호가 말소 예정입니다. 넷,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고 강남 호가도 수억 원 하락 중입니다. 5.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 대기 수요가 두터워 급락보다는 상승세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시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시기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5월 9일이 다가올수록 매물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매물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그 답은 여러분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정부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